자살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못 받아요, 유가족분들이.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그 생각으로 사셔야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TV를 운영하고 있는 한상훈입니다.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무겁지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손해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이에요. 생명보험사는 가입하고 2년이 지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죠. 그런데 최근 판례들을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일부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런 건가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자살을 하시면 안 된다. 혹시라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자칫 보험금 모라를 유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근데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한면으로 내가 죽으면 이 돈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받았으면 좋겠다, 금전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있으신데 못 받아요,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면 정말 유가족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시는 거라 그런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는 거고, OECD에서 자살률이 1위죠. 1위죠.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보다 더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판부도 불쌍하게 보질 않아요. 너무 많으니까요. 손해보험에서는 자살을 하고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심실상실에 대한 조항이 하나밖에 없어요. 피보험자가 계약하고 나서 다음날 자살을 하든 10년, 20년 뒤에 자살을 하든 기본적으로 자살한 건 돈을 안 줘요. 다만 단서 조항이 있는 게 피보험자가 심실상실 등과 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행한 경우에는 지급을 하죠. 생명보험은 지금 말씀드린 이 심실상실 조항과 2년이 경과되면 자살이어도 돈을 주게 하기 위해서는 준다. 지급을 하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자살로 인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검토해보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자살 방식이에요. 이 사람이 심실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려면 자살의 행태를 보면 돼요. 투신자살. 심신상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다른 방법보다 높습니다. 높죠. 네. 그렇죠. 추락사, 투신 이런 경우들은 한순간에 그냥 탁 돌아버리면 사람이 시행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부부가 금전적인 문제로 다퉜어요. 남편이 속상하니까 술을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또 화가 나니까 또 싸워요. 그러니까 넌 내가 죽었으면 좋겠냐, 뭐 했으면 좋겠냐, 막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내가 네 앞에서 죽어줄게 하고 확 뛰어내려버려요. 그거는 심신상실인 게 맞죠. 네.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자살의 형태들이 있지만 목맴사고, 목을 맨다는 건 나는 죽겠다는 생각이에요. 라고 판단을 할 하고 수밖에 없죠. 실행도 하고 준비도 하고. 제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정신과에서 사망하신 분인데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건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니까 그 정신병원은 그 환자가 자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있죠. 예. 근데 그 관리를 소홀히 해서 환자가 자살에 이뤘어요. 네. 그 병원의 배상 책임이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했느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트라우마가 조금 있다고 해야 되나? 정말 죽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목맴 사고는요. 제가 그 봤던 분은 침대 그 난관에 멀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렇게 눌러서, 그러면 자기가 죽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그냥 밀어붙인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목을 조른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네, 목맴 사고가 높은 데다 우리 영화 보면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목맴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죠. 그런 사고 형태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뭐냐면, 목맴 사고는 들어오면 다 면책이었는데 그것도 신체상실을 평가해라 라는 대법원의 평가예요. 사망의 형태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보험회사의 논리가 무너진 거죠. 그렇죠. 목맴 사고는 사망의 형태가 심실상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인제 원점으로 온 거예요. 사망의 형태만 갖고 따지지 말고 진짜 심실상실 상태를 따져라. 유서예요. 심실상실 상태에서 내가 죽음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근데 헷가닥 돌아서 그냥 순간 그렇게 실행하신 분들이 유서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렇게 하다가 사망하신 분이면 심실상실 상태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제일 먼저 보는 게 유서를 봐요. 유서가 있다. 그러면 심실상실로 거의 90% 이상이 안 돼요. 유서를 쓴다는 건 신병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고맙고 미안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유가족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유서가 있는지,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로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못 받아요, 유가족분들이.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그 생각으로 사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목매담 사고에서 대법원에서 인정받으신 분은 유서가 없었고 술을 많이 드셨고 예.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던 이력도 있었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정신과 치료 이력. 치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심실상실이란 단어가 어려우니까 우울증약 먹으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또 우울증약 드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라도 미연적인 사고가 나면은 다 심실상실로 인정받는 건가요? 그거 그렇지 아니에요. 않죠. 예,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해서 심실상실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망 사고의 형태, 유서의 존재 여부, 채무관계, 정신과 치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고, 흔히 말해 무슨 번개탄 피우는 거, 예. 그것도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준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분들 대부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유서가 있어요. 다 차에서 발견이 돼요. 방에서 발견이 되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매음 사고는, 목매음 사고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목매음 사고도 어찌됐든 간에 심실상실을 평가받을 수가 있다. 그 사고의 행태가 보험회사가 어떨 경우에는 현장 조사도 안 나와요. 목매음 사고면 어떤 서류 줘도 면책. 근데 지금은 아니라 싸워볼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채무관계가 어땠고, 정신과 치료 이력이 얼마나 됐고, 유서가 존재가 어떻게 됐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증빙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다. 제가 비슷한 사례를 들었던 게 있는데요. 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쪽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래요. 네. 20대 여성이 화장대에서 헤어드라이기 네. 전깃줄에 걸려서 사망했던 사고예요. 네. 유가족은 자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그렇죠. 그냥 사고사다. 네, 사고사다라고 네. 주장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목에 걸었잖아, 자살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분이 그날 술을 무지하게 먹었는데, 그분은 술을 먹으면은 옷을 벗는 주사가 있대요. 옷을 팬티만 입었대요. 술을 많이 먹었다, 심심상실이었다라고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있는데, 자살이 확정되지 않은 케이스.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치자고요. 실족사냐 자살이냐. 네. 유가족은 자살인데 심신상실이다라고 주장해서 이기는 게 편할 거야, 아니면 자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아니다. 네.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는 잘 싸우셨는데 대부분 유서가 있어요. 유서 있으면 끝난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유서도 없고 정신과 치료 이력도 있고 하면 돈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심실상실 상태가 뭘까요? 그 결정을 누가 할까요? 정황들을 보고 판사가 해요. 저는 자살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민사만 생각하면 자살하신 분들 심실상실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많아야 돼요. 형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기자님을 죽였어요. 근데 제가 심실상실을 주장해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잘 안 받았죠. 안 받아들여요. 네. 그거예요. 유가족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예, 이렇게 비유하니까. 민사에서 심실상실과 형사의 심실상실은 똑같아요. 예. 그 판사들 기준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정신과 약 그 정도 먹었고 술 그 정도 먹었으면 심실상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무수하게 많이 패소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싸우고 계신 분이라면 합의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치우쳐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소비자가 이긴 사례는 당연히 봐야 되지만 소비자가 진 사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을 잘 대응할 수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아요. 그럼 자살한 사고 중에 소송 간 사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법원 도서관을 가면 판례 신청해서 그런 자료도 보고 하는데, 그 조회 기간은 이틀로 잡잖아요. 거기에만 나오는 보험금 판례 대부분이 자살 판례. 그 정도로 많아요. 심실상실이야 라고 주장하는 건 물론 그거밖에 답이 없지만 다 인정을 판사가 하지는 않는다. 돈을 못 받았을 때 무조건 소송 가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그 피보험자가 자기 자신을 죽인 거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그 상태 가지고 과연 심실상실로 해서 형법상의 책임을 묻지 못할까?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무언가가 조금 다퉈볼 만하다. 물론 판사분들도 형사랑 민사는 좀 다르게 보시긴 하겠지만 기준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자신의 사건을 볼 수가 있다. 돈을 받는 게 이기는 거죠. 의뢰인분들이 가끔 전화를 하시면 정신과 치료 받았어요, 그냥 이런 얘기만 하시거든요. 정신과 치료 받은 거랑 심실상실이랑 별개의 문제예요. 사망보험금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액의 청구권이기 때문에 청구하고 대응하면 늦어요. 보험회사가 보게 될 서류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보험회사에서 뭘 가지고 꼬투리 잡겠다를 캐치해내셔야 되고, 반론을 준비하시는 게 분쟁에서 이기는 거지, 그냥 보험회사에 드립다 청구해놓고 싸우고 언성 높이시는 거는 결코 좋은 행동은 아니니까, 보험회사가 보는 서류가 구급활동일지 같은 것들
보죠. 119 그리고 경찰 서류 보게 되고 병원에서 뭐 생존하다 사망하셨으면 치료 기록도 보게 되고 보험 증권, 약관을 보잖아요. 이거 정도는 유가족분들이 미리 봐야 돼요. 내 상품이 얼마고 얼마가 분쟁 금액이고 어떤 거는 그냥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보험의 주계약에서 2년 지나고 네. 사망한 경우는 그 돈은 그냥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는 분쟁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분쟁 금액이 1,000, 2,000이에요. 청구한 금액은 1억 2천인데 1억은 그냥 주는 돈이야. 네. 근데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자 그래. A 회사는 1억 2천인데 2천만 원이 분쟁이고 B 회사는 손해보험이라 돈을 못 받아. 사망보험금이 5천이야. 잘못 판단하신 게 어떻게 되냐면 B가 더 수월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주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보시면 1억은 여긴 A라는 회사는 줘야 되잖아요. 네, 무조건 줘야 되고. 그리고 2천을 더 주냐 마냐잖아요. 그러면 A를 먼저 청구해서 A를 이겨야죠. 더 유하게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B로 넘어가서 싸우게 되는 거고. 나는 잘 몰라. 심신상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모르고 의무기록도 볼 줄 모르고 그러면 증권이랑 약관은 볼 줄 알잖아요. 분쟁 금액이 얼마다. 어디 회사에 얼마가 문제가 되겠다. 라는 것들은 유가족분들이 반드시 먼저 검토를 해야 되고 정보공개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포털에 정보공개. 사건 수사가 다 끝나면 정보공개를 해서 그 수사 종결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내사종결 그 보고서를 취득을 하셔서 반드시 그런 경찰 서류를 보시는 게,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시는 게, 보험 분쟁에 들어가면 유가족분들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민감한 자료들을 보다 보면 트라우마가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싸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먼저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사망보험금 이런 그 자살 사망은 저희가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말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 전문가를 선임하셔야 되는 건이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유가족이 보기에는 너무 트라우마가 많이 남아요. 많이 남아요. 네. 많이 남아요.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변 분 혹은 우리 유가족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다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서류를 전부 다 꼼꼼히 확인 좀 하고 전문가 선임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